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노드 여정을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를 2023년 10월과 2024년 10월 두 번에 걸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노드 기간이 사실상 1년 연장됐습니다.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가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50주년 총회에서 평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서울 합정동 꾸르실료 회관 앞 광장이 꾸르실료를 알리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꾸르실료 광장 축성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노드 여정을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를 두 번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2023년 10월에 이어 2024년 10월에도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상 시노드가 1년 연장된 셈인데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선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일 3종 기도 직후 깜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두 번에 나눠 개최하겠다는 결정입니다. I frutti del processo sinodale avviato sono molti, ma perché giungano a piena maturazione è necessario non avere fretta. Pertanto, allo scopo di disporre di un tempo di discernimento più disteso, ho stabilito che questa assemblea sinodale si svolgerà in due sessioni. 이에 따라 시노드 정기총회는 내년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첫 번째 세션이 열립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에 두 번째 세션이 개최됩니다. Confido che questa decisione possa favorire la comprensione della sinodalità come dimensione costitutiva della Chiesa e aiutare tutti a viverla in un cammino di fratelli e sorelle che testimoniano la gioia del Vangelo. 현재 시노드는 대륙별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 주교회의가 지역교회에서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입니다. 각 대륙의 구체적인 문화적 맥락 안에서 식별을 심화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륙의 주교단 회의 후 취합된 초안을 두고 로마에서 열리는 최종 시노드에서 교황과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교황의 이번 결정으로 로마에서 열리는 시노드 정기총회가 두 번에 걸쳐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상 교황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1년 늘어나는 셈입니다.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인 만큼 시간에 쫓겨 진행할 수 없다는 교황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지역교회의 목소리를 더 깊게 경청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시노드 사무처는 총회를 두 세션으로 나눔으로써 생기는 세션과 세션 사이 1년이란 기간에 주목했습니다. 사무처는 두 세션은 보다 성숙한 성찰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시노드 여정 안에 또 다른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FEBC 50주년 총회가 지난 12일 개막했습니다. 첫 순서로 각 아시아 교회의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됐는데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영상을 통해 평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우리 교회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4일 FEBC 총회에서는 한국교회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영상을 통해 한국교회의 당면과제와 나눔 실천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주교는 한국교회의 당면과제로 청년 신자와 성소자 감소를 꼽았습니다. 이 주교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 구성원 역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의 백신 나눔 운동과 국제 카리타스 활동 등을 대표적인 나눔 실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이 주교는 아울러 한일 가톨릭 교회가 교류를 통해 교회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양국과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주교는 FEB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50주년 총회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길 기도했습니다. 이번 FEBC 총회에는 한국교회에서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8명의 주교가 참가했습니다. 한국교회 주교단은 추계 정기총회로 오늘부터 총회 일정에 합류했습니다. 신재생 친환경 사업 증진을 위한 자금 마련에 사용되는 녹색 채권. 하지만 실상은 화석연료인 LNG 사업을 위한 채권이 더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핵발전 관련 채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장현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권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최근 ESG 경영이 주목을 받으면서 덩달아 국내 녹색 채권의 발행 역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각 사업별 채권 발행액을 분석해보면 녹색이라는 이름에 의문보가 붙습니다. 올해 발행된 녹색 채권의 4분의 1이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즉 LNG 사업 관련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관련 채권 발행액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 채권은 LNG 관련 채권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전체 21건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는데 절반이 훌쩍 넘는 12건이 LNG 관련 채권이었습니다. 이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엔 녹색 채권 발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녹색 분류 체계, 일명 K-텍소노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LNG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NG가 다른 화석연료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LNG 역시 적지 않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데다 온실가스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국내외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최근엔 정부가 핵발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하면서 관련 녹색 채권이 발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완진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원자력 발전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합할지가 현 정부에서도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원전까지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요인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서울 합정동 꾸르실료 회관 앞 광장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텅 비었던 광장이 꾸르실료를 알리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꾸르실료 광장 축성식에 꾸르실리스타인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얀 천이 거치자 꾸르실료 역사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페인에서 도입돼 55년간 국내에 뿌리를 내린 꾸르실료 역사를 한국어와 영어로 전하는 공간입니다. 차고 일대는 산티아고 포토존으로 꾸며졌습니다. 꾸르실료 운동이 산티아고 순례를 위한 단기 강습회로 시작한 점에 착안한 공간입니다. 스페인어로 전진하라는 뜻의 울트레아 글씨가 큼지막하게 붙었고 그 앞엔 산티아고 순례길을 상징하는 노란 화살표와 조개 껍데기가 새겨진 표지석이 놓였습니다. 하나, 둘, 셋. 유리관 속 의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9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 성체대회 때 앉았던 것입니다. 진품은 꾸르실료 회관에 있는데 회관 앞 광장과 절두산 순교 성지를 오가는 신자와 시민을 위해 실제와 똑같이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2개월 동안 교육을 멈춰야 했던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올해 3월 교육을 재개했지만 체험자 모집은 쉽지 않았습니다. 꾸르실리스타들은 꾸르실료 운동이 다시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광장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최초에 준비할 때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로 이 광장을 꾸면서 어떤 단합의 힘을 받았고 꾸르실료 광장에선 성상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꾸르실료 광장을 지켜온 사도 바오로상 앞엔 설명이 추가됐고 이승훈 베드로 동상은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변의 성모상 옆엔 초봉헌대를 설치해 신자들이 지향을 담은 초를 봉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광장을 돌며 성수를 뿌린 다음 하느님의 강복을 청했습니다. 꾸르실료 정체성을 알리며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꾸르실료 광장을 위하여 하느님의 강복을 청합시다. 축성식 후 이어진 기념미사. 정대주교는 꾸르실리스타들의 활동이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신앙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 분발과 귀감이 교회 안에 새로운 또 이렇게 불씨를 지피는 작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꾸루실료 광장 축성식에 함께한 꾸루실리스타들은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꾸리스타가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감격에 겨웠고 또 그동안에 잠잠했던 그 어두웠던 부분이 오늘 빛으로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55년간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이끌어온 서울대교구 꾸루실료는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꾸루실리스타를 배출했습니다. 꾸루실리스타들은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소명을 되새기며 본당과 지역사회에서 복음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대교구 보문동 본당이 새 성전을 건립한 지 2년여 만에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봉헌식에 다녀왔습니다. 성당 머릿돌과 성모상에 성수가 뿌려지고 보문동 본당 주임 신부님은 성당 문을 여십시오. 새 성전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 전 비어있는 제대 그리고 성전 곳곳도 성수로 축복됩니다. 말씀 전례 후 제대에 크리스마스 성유가 도유되고 비로소 성전이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집니다. 지난 주일 서울대교구 보문동 본당이 새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보문동 본당은 12년 전 도남동과 동대문 본당에서 분리 설립됐습니다. 이후 근린 생활시설 건물에서 미사를 드려오다 2019년 새 성전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성전이 완공돼 첫 미사를 봉헌했고 지난 주일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새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게 된 사제와 신자들의 얼굴엔 불을 밝힌 새 성전만큼이나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행복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성전은 15,000여 명의 신자들의 정성이 모여 지어졌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성당에는 대성전과 소성전, 교리실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섰습니다. 신자들은 새 성당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보문동 공동체가 사랑의 정신으로 더욱 새로워져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성전을 완공했지만 봉헌식을 거행하지 못했던 2년의 시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신앙인 모두가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점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성전을 봉헌한 보문동 신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길 희망했습니다. 이 안에서 서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존중하는 깊은 또 기쁜 신앙의 삶이 퍼져나가시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TBC 김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노숙인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에서 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하종 신부의 페이스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 신부는 김 여사가 2시간 동안 묵묵히 설거지 봉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신부는 김건희 영부인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성실하고 겸손하게 봉사했기 때문에 참 반가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급식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불러서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 조용히 떠났다며 그날 참 행복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8월 31일 안나의 집에서 배식 및 설거지 봉사활동을 했으며 소외계층을 위해 30여 년간 헌신한 김 신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